뭐 그들이 전환기를 싫어해가지고 뭐 물론 제 뒤에는 미국도 있고 개쪽 미국, 일본 NHK, 그 요미우리 TV 그리고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까지 전환기를 지키겠다고 기자들한테 약속을 다 받았어요. 예? 저는 기자들한테 제가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도 안전빵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환기를 건드리는 순간 이재명 밑에 있는 지금 보좌관이나 행정관이나 비서관들 또는 민주당 끈앞으로의 사람들 전환기를 지금 모니터하는 분들 너희들 전환기를 건드리면 경고한다? 즉시 미국의 고든창 모스탄하고 연락망이 있잖아. 연락망이 즉시 내 트럼프 정부에 알린다. 영국에다 바로 알린다고? 일본에도 바로 요청할 거고 국제적인 문제로 될 거니까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네,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아나운서,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영상으로 좀 잠시 보여드리긴 했는데 전환기 씨가 지금 본인의 뒤에 미국, 영국, 일본이 있다고 지금 좀 다소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전환기 씨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예. 내 뒤에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이 있다. 외신 기자들로부터 전환기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예. 특히나 전환기 씨는 일본의 NHK, 요미우리 신문 그리고 요미우리 TV와 산케이 신문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등의 언론사를 언급하며 자신에게 위협이 생길 시에 즉각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라는 뜻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예. 다만 아직까지는 전환기 씨의 이렇게 신변에 위협이 가해졌다거나 그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근거도 있습니다.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네. 그러면 이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게 이제 날 건드리지 말라고 좀 경고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을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전환기 씨가 여기서 말한 대상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환기 씨는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보좌관, 행정관, 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은 잘 들어라. 전환기를 건드리면 그 순간 즉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게 알릴 것이다. 이렇게 예.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유력 언론들이 본인을 지켜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양지민 변호사 이런 주장의 근거를 같이 전환기 씨가 제시를 했나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본인 채널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러한 근거로서 어떠한 외신 기자들로부터의 확답이라든지 어떠한 문서를 제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장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러한 것도 사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야 있기는 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의 주장이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떠한 법률적인 이슈라든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표하고 있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전환기 씨가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왠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일까?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본인의 불안감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한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지지하는 발언을 다수 했었고 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여러 발언들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일종의 어떠한 보복 내지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법적으로는 본인이 일단 내란 선동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신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장애 집회에서 헌재에 대해서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라든지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좀 공격성 발언을 하게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내란 선동이다라고 예. 해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길 강사의 경우에는 이건 정치적 보복이자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뭔가 본인을 정치적으로 억압하려는 억누르려는 세력이 있고 그것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요. 일단 본인이 그러한 탄압의 대상이다라고 인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내지는 뭔가 세력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요, 전환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도
영화도 공개를 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와 관련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방송 보신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감사합니다. 어제 사실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오셔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그 집에 가서 잠 좀 자고 오려고 이제 갔는데 바로 대통령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앞서 부정선거 관련 영화도 같이 보고 최근까지도 연락을 꾸준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이후 관저에도 다녀왔고요. 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부정선거를 함께 관람하는 등 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그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직접 통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예. 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으로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당선되자마자 이제 집에 가서 좀 자려고 했는데 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바로 축하 전화가 와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미국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는데 3일 걸린 점을 좀 꼬집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조금 더 뭔가 신뢰가 낮다. 이런 것들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말은 이제 전한길 씨의 전언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당시 이제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고 통화가 실제 되기 전까지 보수 진영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좀 비판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이렇게 뭐 미국 당시의 대통령과 언제 통화를 했느냐, 뭐 축하 인사를 받았느냐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임을 한 그러니까 당선 당일, 취임 당일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제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하루 뒤 취임하고 이제 하루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 이튿날에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약 20분간 통화를 했는데 3일 뒤에 전화를 받았다, 축하 인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느냐, 그만큼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신뢰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좀 우리나라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히기로는 여러 뭐 특이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뭐 시차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면서 좀 늦어졌다. 그리고 외교부가 밝히기로도 정상 간의 외교 일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예.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미 국무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죠. 그럼 전한길 씨 이제 강사였는데 강사는 안 하고 이른바 보수 진영의 스피커 이런 역할을 치중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전한길 씨가 지난달 16일 본인의 채널에서 사실상 이 한국사 강사는 잘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그만둔 게 아니라 사실상 잘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서 전한길 씨는 본인이 3년간 18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려왔으며 이 연간 납부하는 세금만 해도 27억 원이고 지난해 12월에 연간 그 연봉 60억 원의 장기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등 향후 수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를 하고 또 사전투표,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론을 제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국사 강사 일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에 찾아와서 압박을 한다거나 전화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국사 강의를 하느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서 예. 회사에 상처를 주기 싫어서 본인이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했지만 사실상 잘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이 장애에서 활발하게 정치와 관련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한국사 강사로 다시 활동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만큼 더 계속 정치적인 메시지를 열심히 내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